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23라운드입니다. 네. 스플릿이 되고 난 후 첫 번째 라운드.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네. 뭐 우승도 아챔도 강등도 이제부터 다 승점 6점짜리입니다. 한 경기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데 중요한 경기 한 경기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이널 B 3경기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부터 이거 빅매치라고 해야 돼요? 네, 어쨌든 뭐 낯선 무대에서 펼쳐지는 낯선 슈퍼매치 수원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일단 수원과 서울과 수원이 파이널 라운드 포문을 여는데요. 유일하게 토요일에 열리는 경기여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1번째 슈퍼매치는 평소와 달리 뭐 상대가 수원이라서 뭐 서울이라서 이겨야 하는 것도 있지만 파이널 B라서 맞아요. 승점 3점이 중요한 더비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점수가 중요한 점수가 경기. 중요합니다. 7위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승점 25점, 11위 수원은 승점 21점입니다. 수원은 최하위 인천과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어떻게든 6점으로 벌리고 싶어 할 거고, 그렇죠. 서울은 이날 승리하고 인천이 만약에 패한다면 4경기를 남겨두고 승점차가 10점으로 벌어져서 사실상 뭐 잔류 8부 능선을 이제 넘게 됩니다. 서울은 잘 알려진 대로 2015년 이후로 이 슈퍼매치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1승 1무, 가장 최근 슈퍼매치 박건호 감독의 데뷔전이었죠. 이 경기에서도 좀 우세한 경기력으로 2대1 승리, 맞습니다. 2주전입니다. 네. 그 경기를 해서 그때 기억을 좀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휴식기가 있어서 뭐 로테이션 이런 거 돌리지 않고 김호영 대행이 가장 원하는 뭐 윤주태, 정한민, 한승규, 조영욱 이런 선수들로 좀 스쿼드를 꾸려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재미를 봤던 게 후반 시작과 동시에 기성용을 투입해서 공기를 바꾸는, 그렇죠. 뭐 끝판왕을 투입해서 후반에 좀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을 했었는데, 기성용이 지금 아마도 햄스트링인 것 같은데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당분간 못 나옵니다, 경기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후반 집중하기보다는 전반부터 뭔가 몰아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강원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그 이전에는 포항과 비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오히려 수원이 조금 더 좋다. 그렇죠. 네. 바로 전에 슈퍼매치 때는 수원이 상주한테 패한 상태로 가서 조금 분위기가 어두웠었는데, 이 경기만큼은, 우리 강원도 이기는데 서울도 한번 잡아볼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특히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3명의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그 미드필더 둬요, 박건호 감독이.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도 그 중에서 뭐 한석 정도 득점했고, 후반 교체에 들어간 고승범도 득점했고. 고승범 복귀가 큽니다. 네, 그리고 안토니스 있죠, 뭐 박상혁이 있죠. 최성근은 부상으로 하면 못 나올 것 같은데, 이 미드필더들을 공격수들이 좀 득점이 떨어져요. 미드필더들을 적극적으로 좀 문전 침투를 시키면서 골을 만들려고 한다는 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앞에서 못 넣으니까. 네, 앞에서 못 넣으니까 밑에서 위로 올리자. 근데 그게 지난 경기에서 먹히면서 되네. 그 체력도 이제 뭐 체력 안배한다 그러죠. 그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역전승, 아마 올 시즌 2번째 역전승인 것 같은데, 역전승을 통해 분위기를 띄웠고, 이날 경기 이제 헨리가 이제 못 나올 것 같은데, 헨리가 지금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벌써. 벌써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한 달이 넘었다는 건 그 사이에 그래도 그 남아있던 민상기를 중심으로 한 수비가 어느 정도 조직력이 좀 더 처음보다 나아졌다라고 좀 기대를 한다면, 이번만큼은 지난 경기처럼 좀 무기력하게 패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원승! 오! 네, 이제 슈퍼매치 징크스를 끊을 때가 됐고요. 슈퍼매치 최근 제가 가본 슈퍼매치 생각해보면 그때 중에서 지금이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수원이. 미드필더들이. 네, 그러므로 저는 수원이 근소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서울. 징크스라는 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최소한 지지는 않을 것 같다. 와.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마저 지면 수원 라커룸 분위기가 진짜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다음 경기도 이제 조금 빡센 경기인데, 27일 오후 2시 탄천에서 열리는 성남 인천전입니다. 성남이 방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인천과 승점 차가 4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인천이 이겨버리면 성남도 사실상 강등권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남일 감독은 수요일날 열렸던 전북과 FA컵 4강전에 거의 1.8분 정도 내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나상호, 연재원이 두 공수에 빠졌죠. 김영광, 이태희, 김동현, 유인수 다 빼버립니다. 이태희도 없구나, 맞아. 네.
아니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체력적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기를 맞이한다는 점, 그리고 전북전에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잡을 뻔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성남 최근 2연패입니다.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구전에서도 2골 넣었고 광주전에서도 슈팅 수는 훨씬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20개가 넘었죠. 네, 근데 일단 마무리가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좀 견고하던 수비가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스피드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가 속도감 있게 나설 때 그 탄다했던 블록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지금 성남이 다시 어떻게 잡을까 좀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인천 완연한 상승세입니다. 그 흐름 타고 이제 스플릿 라운드 넘어온 게 되게 중요한데 지난 울산전 지기는 했지만 그 패배를 아쉬워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주니어 한 방 때문에 졌죠. 맞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자신감이나 경기력이 올라왔거든요. 무엇보다 인천이 잔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 시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선수들끼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지난 울산전에서 결장이 대단히 아쉬웠는데 무고사가 출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경기의 키맨은 지연학으로 보고 지연학. 싶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성남이 지금 속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연학이 스프린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측면하고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움직임 계속하면은 성남 수비가 조금 흔들리고 그 공백을 지금 무고사나 아길라르가 푼다면 저는 인천도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두 팀의 맞대결 기록을 보니까 최근 8경기에서 4번이 0대0 무승부더라고요. 이 두 팀 무조건 저득점 양상이죠. 네. 이날 경기도 한 골의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무승부. 네, 이번에 또. 양쪽 다 부지런하지만 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결말을 맺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성남 승. 오. 네, 성남이 로테이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성남이 일주일 간격 경기는 그래도 좀 합니다. 네, 4날 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이 1대0으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파이널 B 마지막 경기는 같은 시각 열리는 부산과 강원전입니다. 이 경기의 포인트는 분위기라고 분위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부산 최악의 흐름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데 중요한 순간인 걸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무너지는 부산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오히려 강등 후보로 지금 인천 수원이 아니라 부산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최근 모습이 무기력하고요. 감독 거치 이야기도 좀 오갈 정도입니다. 일단 분위기를 바꾸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변화를 줄 카드가 없어요. 지금 일단 이정엽, 김현 줄부상으로 최전방 활약 완전 떨어졌는데 지난 경기 정성민 선수 최전방 섰지만 이렇다 할 모습 보이지 못했고요. 네. 빈치 싱코는 아예 지금 기대를 접은 모습입니다. 네. 그나마 좋았던 이선도 지금 최근에 좀 지친 모습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등의 카드가 없다는 게 조덕재 감독의 고민이고요. 김병호 선수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마무리를 전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게 지금 부산의 고민이고요. 강원은 지금 파이널 B 추락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파이널 B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대표이사가 재계약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하지 못하면 강원도 의외로 강등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한두 경기 지금 삐걱거릴 수 있고요. 게다가 강원이 보니까 파이널 B팀을 상대로 굉장히 약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원 역시 이 경기를 통해서 반등을 못할 경우 계속해서 좀 나락에 갈 수도 있다. 일단 강원이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한국형이 뭐 부산보다는 폼이 좀 떨어져서 이제 허리 쪽에서 볼 돌리는 것도 좀 시원찮고 네. 수비 계속 뒷공간에 취약하고 지난 수원전도 사실 수원이 마무리만 잘했으면은 강원이 일찌감치 무너질 수 있는 맞아요. 경기였잖아요. 네. 공격의 이걸 또 커버해주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팀이 다 정상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분위기도 처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골이 이 경기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무승부. 무승부. 두 팀 다 힘이 빠졌어요. 0대 0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대 2에요, 4대 4에 6대 6이에요. 1대1. 1대 1. 재미없겠다. 한 골은 나겠어. 저는 강원 승에 걸겠습니다. 둘과 뭐 열하루전이었죠. 같은 장소에서 강원이 승리를 맛봤는데 아까 2선 얘기했잖아요. 강원 2선은 그래도 골을 넣을 선수들이 많습니다. 1, 2선엔 김지현, 조재환이 해낼 것 같습니다. 네, 볼만치 않은 통신입니다. 자, 이번 주 프로축구 연맹 브리핑에서는요. 파이널 라운드 돌입에 앞서서 지난 8년간 스플릿 체제로 돌아봤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승강제 도입과 함께 시작됐잖아요. 스플릿 체제가. 네. 근데 이게 일종의 약간 플레이오프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극적인 결과가 몇 시즌 만들어졌는데
파이널 라운드 진입 시점에서 1위 팀이 우승을 놓친 사례가 지금껏 2번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전 우승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2016 시즌이었죠. 전북이 33라운드 종료 시점까지 1위였는데 그때 뭐 좀 우울한 사건이었죠. 심판 매수 사건에 따른 상벌위원회 징계로 승점 9점이 감점되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이 역전을 허용했고요. 38라운드 맞대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서울이 박주영의 결승골로 승리하면서 극적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들 기억하고 계신 지난 시즌입니다. 승점 3점이 앞서있던 울산이 포항과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됐는데 네. 충격적인 1대4 완패. 같은 시각 전북은 강원을 1대0으로 잡았고요. 다득점에서 단 한 골 앞선 대역전 드라마로 우승을 차지했던 네. 기억이 생생합니다. 파이널 B에서는 더 극적인 순위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파이널 라운드 진입 시점에서 최하위나 11위에 있던 팀이 강등되지 않은 사례가 지금까지 4번이었어요. 이 4번의 역전 드라마를 모두 누가 썼냐? 잔류왕 인천이 했습니다. 전북과 인천 DNA는 뭔가 그 연구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국가거래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2016년, 2017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11등에서 잔류에 성공했고요. 네. 2018 시즌은 아예 최하위에서 있었는데 역전 잔류에 성공했더라고요. 네. 아마 인천은 올 시즌 2018년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명성을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단 소식입니다. 네. 부천FC는 22일부터 2020 시즌 하계 추계 의류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는데요. 구단 온라인샵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충남 아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충청남도 체육회와 2020 함께 걷는 아산 기부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겉주 사투리 같기도 한데 충남이니까 앱을 설치하고 캠페인 참여 버튼을 누른 후 생활 속 걷기로 걸음수를 적립을 하면 되는데요. 참가자들의 걸음수가 22만 보가 넘으면 2020만 보. 2020만 보가 넘으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황도현을 8월 MVP로 선정을 했고요. 상주는 전북전에서 무관중 경기 진행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랜선 스탬프데이 이벤트를 실시를 합니다. 홈경기 출석 도장을 받던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푸짐한 경품이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볼만찬 통신한 이래로 가장 버벅거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읽고 왔지롱. 자, 이제 파이널의 세 경기로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27일 오후 4시 반 진행되는 상주와 전북전입니다. 느낌이 쎄합니다. 이게. 진짜요? 예, 제가 지난 주말 부산전 그리고 그렇지. 성남과의 FA컵 다 전주에서 보고 왔는데요. 두 경기에서 물론 전북이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좋은 재료로도 요리를 못하면 음식이 맛이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두 경기 특징이 전북이 전반에 넣은 득점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건데 전반기에는 반대로 이제 후반에 꾸역승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그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이제 구스타포 선수가 있고요.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구스타포 바로가 들어온 다음에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최근에 많이 안 좋아졌다. 지금 주중에 FA컵에서도 지금 만약 데이터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공격 진영 전진 패스 성공률이 30% 아니 20%도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쿠니모토, 김보경, 이승기 이런 선수를 가지고 이렇다는 네.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뭐 전진 패스에서 2대1 패스 주고받고 그 틈만 나면 빈 공간을 찔러서 바로의 스피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성남 코치진한테 당연히 보였겠지만 축구를 잘 모르는 제 눈에도 그 뻔한 공격 패턴이 보일 정도였으니까 도대체 뭘 준비해왔지? 그리고 모라이스 감독이 이날 평소에 쓰지 않던 3백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4백 색깔이 짙은 클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선수들이 3백에 그다지 적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한교원이 부상당한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규성 윙백, 뭐 공격수도 나오고 이제 뭐 미드필더로 나오고 조규성 윙백을 가동을 했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예, 여러모로 지금 경기력 자체가 울산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기고 있는 중이지만 전북이 좀 더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한교원 특히 저 지난 성남전은 성남이 아마 힘 빼고 나올 줄 몰랐겠죠. 그렇더라도 한교원 거의 매 경기 풀타임이에요. 한교원은. 그리고 이제 뭐 구스타포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뭐 홍정호, 한교원 홍정호 정도는 뭔가 로테이션으로 가져간 상태에서도 FA컵 결승 티켓을 땄어야 되는 팀이 전북이라고 보는데 한기호 또 선발로 나왔고 윙백으로 써서 활동량 많은 포지션에 넣어서 전반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주말에 못 나온다면 이것 또한 이제 측면이 강한 상주한테는 좀 득이 될 것이고 예, 전북한테는 좀 안 좋은 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구스타포 골 없으면 전북이 골 넣을 수 있는 루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트 피스 없어요. 거의 구스타프예요. 찔러주는 것도 다 구스타프예요. 중거리 슛 안 나오고 있어요. 이승기도 득점이 어느 순간에 끊겼어요. 뭐 그러니까 패턴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상주가 지금 뭐 정재희라던가 김민혁이 지금 전역자들이 나온 이후로 내 세상이다 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주가 체력도 주중에 아낀 만큼 뭔가 좀 버티고 버틴 다음에 무실점 잘하는 팀이니까 버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전 깜짝 무 간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승부. 네. 그래도 전북승. 왜냐면 전북스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네. 진짜 흐름이랑 네. DNA 싸움이에요. 네. 누가 더 이기려는 마음과 누가 더 이기는 법을 아느냐가 포인트인데 그런 면에서는 전북이 나머지 5경기에는 굉장히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주가 동기부여가 살짝 떨어지긴 하네요. 네. 3일 하더라도 ACL 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런 동기부여 차이를 좀 감안을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같은 시각 펼쳐지는 대구 울산전.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구 입장에서 2주 전 기억 떠올릴 것 같아요. 네.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대구가 지독한 아웃세 걸리면서 이제 최악의 경기라 보일 때였는데 네. 뭐 두 경기에서 9골 내주고 그때 최고의 흐름을 보이던 울산 만나는데 저희가 둘 다 대구의 완패를 예상했잖아요. 근데 예상과 달리 1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후반 경우에 이제 마무리가 잘 됐으면 대구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조현우의 선방에 막혀서 승리를 못했는데 대구는 어쨌든 이 경기를 해법을 찾고 이어진 성남전에서 마침내 200승을 달성했거든요. 네. 지난 서울전에서도 사실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 모습이 보였는데 어쨌든 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일주일의 휴식기가 대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각적으로 나쁜 편 아니고 무엇보다 세징야는 계속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비도 지난 서울전에서 보듯이 제궤도를 찾았고요. 울산에 약했던 대구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가 주중 경기를 치렀으니까 체력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울산은 주중에 FA컵 동해안 더비 치렀습니다. 네. 주니어 후반이 나왔죠. 뭐 베스트 11도 완전히 주전급이었습니다. 상대가 포항이 당연했고요. 이기긴 이겼지만 120분의 승부 차이까지 가는 대혈투. 내용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후반에 밀렸습니다. 네. 울산이 볼을 잡기는 하는데 이전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그래요. 예. 김인성의 속도를 붙이면 좀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는 모습. 울산이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이청용 선수도 이날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네. 뭐 지난 몇 경기도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이 울산이 갑자기 무뎌진 모습, 울산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김도훈 감독이 올 시즌 내내 로테이션 돌려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뭐 주중 경기 치르는 게 크게 뭐 타격이 없을 거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믿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나갔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지금 전북에 굉장한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도훈 감독이 이날 경기 어떻게 나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나가든지 간에 일단은 울산이 잘했던 플레이가 실종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부분이 이번 경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이청용 선수도 무릎을 조금 다친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 보이긴 합니다. 예측해 주시죠. 자, 대구 승리합니다. 대구. 예. 징크스를 꺾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고요. 네. 대구가 아마 울산 하는 거 보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대구가 마지막 3위 싸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경기 포인트 낼 것 같습니다. 저는 2대2 정도의 무승부를 보고 있는데요. 울산이 다소 무거운 몸으로도 대구를 상대할 정도의 힘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선두권 팀은 확실히 다릅니다. 3, 4위권 팀이랑 5위권 팀이죠. 저는 무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포항 광주자입니다. 네, 여기도 슈퍼매치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은 역사상 광주에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1승 6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도 5연패를 끊고 최근 경기에서 광주가 비기긴 했지만 어쨌건 못 이겼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포항 원정이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포항은 이제 비록 주중 경기에서 울산에 패하면서 FA컵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 그리고 연장전은 포항 사이드였습니다. 포항이 이 팀이 진짜 신기해요. 그렇죠. 같은 멤버로 로테이션 없이 계속 뛰는데도 체력이 오히려 더 좋고 로테이션 가동가 울산보다 축구를 개개인별로 다 잘해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광주 정도의 상대로 팀을 할 때는 지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 이제 부담을 덜었어요. 파이널 A 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처음으로 A 왔다 이게 아니라 강당한다. 그렇죠. 그거지. 그렇게 좀 외치고 있을 정도로 좀 마음의 안도를 하고 있고 이 경기에서도 뭐 엄원상 윌리안 펠리페 지난 포항전에서 좀 괴롭혔던 그 3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포항 상대로는 아주 쉽지는 않을 수 있다. 포항이 워낙 단단한 팀이고 뭐 측면 수비에서 전민강이 빠진다 그래도 전방에 188이 있죠. 성민규가 있죠. 충분히 한두 골을 만들 수 있는 팀이 그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힘싸움에서도 주중 경기를 치렀더라도 포항이 버틸 만한 힘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1대1 정도의 무승부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와. 네. 저는 과감하게 광주승. 뭐야, 대구승에 광주승에 포항이, 역대. 포항이 네. 체력적 부담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도 120분 치렀는데 네. 예, 이번 경기 그 로테이션 할 선수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23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순위 싸움 워낙 빡빡하거든요. 이번 네. 라운드에서 어떤 변화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다녀와서 다음 주 중에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